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고민했던 그런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쭉 나열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러닝 타임이 많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뭐 한두 시간은 부족하고 뭐 3시간, 4시간짜리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저도 많은 부담이 되지만 그것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그리 좋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카테고리를 파트별로 나눠서 몇 개의 영상으로 약간 시리즈처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는 이 시계 스트랩이고요. 제가 나름 이 시리즈의 이름을 1 to 9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1 to 9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시계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시계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애플워치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메이커의 스마트워치인데, 어찌되었든 이것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 초창기 영상 때 이 시계를 사기 전에 아마 영상에 찍힌 게 있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서 이것을 쓰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선 시계를 분해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계 몸통, 그리고 스트랩, 그리고 이 버클을 분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 한 가지 방법만 아셔도 거의 대부분을 아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런 스프링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반대,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 바가 이 몸통과 이 시계줄을 고정을 해주고 이 버클과 시계줄을 고정해주는 역할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메이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시계줄을 쉽게 만들어서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스프링 바는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냐면,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가 필요한데, 보통 이런 도구나 이런 스프링 바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 시계줄을 갈아준다든지 그런 판매하는 곳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끝을 보시면, 이걸 좀 치워보고 볼까요? 이 끝을 보시면 약간 홈이 나 있어요.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쪽이 약간 V자 모양처럼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이 V자 모양으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 홈에 걸쳐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것을 한번 빼볼게요. 지금 스마트워치를 빼볼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 양쪽에 다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러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러그 안쪽과 시계 스트랩 사이에 이 V자 모양의 도구를 집어넣어서 이 홈에 걸치는 거죠. 걸쳐 놓고 얘를 눌러서 스프링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빼면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바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것도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쪽 보시면은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보통 이 도구가 한쪽은 이런 V자지만 한쪽은 이런 동그란 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구멍에 꽂아 넣어서 스프링을 누른 다음에 옆으로 빼시면 이렇게 쉽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줄을 만들고 나서 결합하기도 쉽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이쪽에 이렇게 옆으로 미는 걸쇠처럼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스프링 바에 뭔가 다른 장치가 조금 더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이 줄을 이렇게 밀어서 빼시면은 쉽게 빼실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냥 이런 스프링 바보다 조금 더 좋은 방식이죠. 시계 줄을 교체하기에 좋은 방식인데, 우선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러그 사이의 폭입니다. 이 러그 사이의 폭을 자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도 되고요. 이런 디지털 캘리퍼스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이가 20.16, 그러니까 이 폭이 20mm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트랩의 몸통에 닿는 이 부분은 20mm거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작아야 됩니다. 당연히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버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을 재보면 이 안쪽이 16mm예요. 그러면 이 버클이 닿는 이 밴드 끝부분도 16mm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이즈를 언제나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버클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버클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버클도 보통 뭐 2mm 단위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죽 공예를 하는 장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보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이거는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조금 더 빼기 편한 거죠.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것도 눌러서 옆으로 빼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한번 재볼 건데, 제가 예전에 쓰던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이 18mm, 그리고 이 버클도 안쪽이 18mm.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밴드를 제가 같은 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이 16mm, 여기가 20mm로 이렇게 테이퍼드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좁아지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그리고 거기에 쓸 버클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가끔 보시다 보면 디버클 혹은 폴딩 버클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장착만 하면 됩니다.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버클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 안쪽이 16mm, 그리고 이거는 12mm 짜리인데, 인터넷에 뭐 시계 버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데, 그러면 요즘 다들 가지고 있다는, 하지만 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애플워치는 어떻게 되냐? 저는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애플워치 보시면은 이런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런 어댑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댑터 끝에 이런 시계 스트랩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어댑터만 사면 되는데, 이 어댑터도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에 뭐 애플워치 어댑터 혹은 애플워치 커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두 개입니다. 시리즈 1부터 지금 시리즈 7까지 전부 다 호환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작은 거,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거는 시계 기준으로 뭐 38, 40, 41mm 짜리 시계가 이 작은 사이즈를 공용으로 호환해서 다 쓸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그리고 큰 거 같은 경우는 42, 44, 45mm인가? 네, 그게 큰 사이즈인데, 그 시리즈 1부터 7까지 큰 사이즈도 전부 다 이 같은 사이즈로 호환하게끔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실계 줄질이라 그러잖아요. 줄 교체를 그렇게 용이하게 하면서도 만든 그 구조 자체가, 메커니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새삼 좀 배울 점이 많다고 해야 되나? 어찌 되었든 그런 인사이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 끝부분을 보시면 뭔가 내가 할 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봐볼게요. 작은 거 보시면 지금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 시계 몸통에 러그를 그만큼 빼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뺄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을 빼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계줄을 만들고 나서 여기다 걸어서 한 다음에 애플워치에 꽂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러그와 러그 사이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20mm.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게 바가 전체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쪽을 보시면 이런 나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 커넥터를 사시면 이런 공구를 줘요. 끝이 약간 육각 모양인데 이 육각 모양을 이렇게 풀어서 빼시면 이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 스트랩을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 꽂아 놓은 다음에 다시 역으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자, 빼고 이게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만들고 나서 조립한 다음에 애플워치에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의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폭이 거의 25mm 정도인데 뭐 24에서 25mm, 뭐 조금 작게는 24mm로 해도 충분히 예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작으면 이 시계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계 스트랩 같은 경우는 조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제가 사둔 거는 이 어댑터랑 이 어댑터 폭이 같아요. 이제 큰 사이즈 용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폭이 이만큼이지만 내가 이 작은 것을 산다고 하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안쪽이 이게 20mm더라고요. 이쪽이 20mm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이즈용을 샀다고 해서 이 안쪽을 체크를 안 하고 그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시계 스트랩에 닿는 부분은 이 러그 혹은 이 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안쪽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체크를 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버클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사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도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을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